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전망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국토부 김포시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천 서울 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을 이용하여 광역 급행철도 서비스를 새로 제공함으로써 김포시, 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 시간대에 심각한 혼잡 상황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1년도 최대 혼잡도 승차인원 정원 김포 골드라인은 241%, 서울 9호선은 185%, 예타 요구안 총 사업비 2조 2천억 원, 사업기간 25년에서 30년. 최상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 및 조사 수행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책임자 과장 윤범식, 담당자 사무관 이창희, 담당자 사무관 김영민, 담당자 사무관 한재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일명 GTX-D 김서선 노선이 올해 5월부터 예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동일하게 사업기간이 25년에서 30년으로 나와 있고 이례적으로 서광급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사족을 마지막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날 발표한 노선이 총 5개. 철도 사업의 예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즉 내년 5월에나 예타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기재부의 의지처럼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며칠 전 대광 위원장 발언도 있었습니다. 강희엽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내년으로 넘어가면 GTX-D 서부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헬로TV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25년 후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내년 초에는 예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저번 주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데 예타는 기본이 1년이지만 노선에 따라 그보다 일찍 나올 수도 혹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으며 서광급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타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KDI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가냐 민자사업으로 가냐에 대한 결과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검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사업이 유리합니다. 민자사업 혹은 일부 구간 민자로 가게 되면 민자사업자 지정부터 협약 그리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통과까지 몇 가지 하드한 미션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중간에 유찰이라도 되면 GTX B 노선처럼 이 구간에서만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GTX ABC 노선을 봐도 재정 구간의 공정률이
민자 구간의 공정률보다 월등하게 빠릅니다. 행복회로를 조금 추가하면 서강급은 노선이 짧고 경제성이 좋다고 알려졌으며 목표 착공 시간인 25년을 감안해서 100% 재정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성만 좋으면 민자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행복 열매를 먹고 25년 하반기 착공에 대한 스케줄을 생각하면 24년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오고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난 후 6개월간의 본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1년 반 동안 실시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환경 영향평가까지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25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서야 환경 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하지만 GTX B와 C 노선을 보면 이례적으로 실시 설계와 거의 동시에 환경평가가 들어갔으니 이건 GD에도 적용될 확률이 충분히 높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개인적인 바람이 투영된 것 같아 팩트만 세 줄로 요약합니다. 1. 서강급은 기재부에서도 빠른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다. 2. 예타가 끝나면 예타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한다. 3. 재정사업 혹은 민자사업의 결정도 이 시기에 발표한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30년 완공이면 인천 2호선이 2035년 완공이니까 인천 2호선보다 빨리 완공되는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급행철도라 서울역까지 단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나라가 돈이 없어서 빨라도 2035년. GTX는 국가 SOC 사업 중에서도 언제나 최우선 사업이라 돈이 없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건 경제성이 부족해서입니다. 사업성 좋은 건 동의합니다만 예타 통과 후 BTO 방식, 사업 방식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금액과 스케일 구간 등이 너무 큽니다. 민자 사업이라 해서 민투심에서 많은 기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강급으로 기존에 해놓은 발판이 많긴 하지만 많은 지자체와 협의 및 실시 설계를 해야 하고 환평도 언급하신 바 아무리 빨리 착공해도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검단에 투자를 안 했으면 올해 예타를 하는 노선이 내후년에 착공을 계획한다고 하면 그냥 웃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발행과 행복회로를 먹은 글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이야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만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가 이번엔 월판선 GTX AC 노선 하는 거 보고 느꼈네요. B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강남 안 가서 사업성 없네만 해야 하던 거를 용산 여의도 무지막지하게 키워내서 B사업 또한 추진력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서강급 D노선도 하남 교산 신도시, 김포 장기, 검단 신도시에서 연대에서 조속히 사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B가 10년씩 늦어진 건 전부 경제성 때문입니다. 예타에서 한 세월 보내다가 3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으로 간신히 B씨값을 맞춰 놓았는데 너무 빡빡하다 보니 공사비도 빡세게 측정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 크리를 맡고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언제나 경제성입니다. 예타를 통과해도 경제성 부족한 노선은 중간 과정에서 계속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덕분에 하나 더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네요.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후랑사랑님 글은 볼 때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글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불어 약간의 행복 회로까지. 서강급 때문이라도 이번에 대광에서 가장 빠른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골드라인도 문제지만 서남부는 진짜 교통 대란이에요. 빠른 착공과 예타 면제만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GTX-D는 이제 오랜 시간이 걸쳐서 GTX-B가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GTX-D는 GTX-B에 꼽사리 껴서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10년이 늦어졌니 막 그러는데, 이거랑 같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B도 지금 늦어서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빠른 착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D 노선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타 예타를 치르고 있네요. B 노선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절차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부권 교통이 심각해지고 있네요. 국토부도 잘 알고 있으니 신속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D 노선이 빨리 돼서 인천에서도 강남 갈 때 D 노선의 혜택을 보면서 다니고 싶습니다. 다만 김서선이 마음에 걸리네요. 이게 BC 값을 깎아먹을 것만 같습니다. 아예 B와 D를 다른 노선으로 부종해서 환승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은 이걸로 하죠. 후랑서랑님 추진하세요. 일단 정차역 정해지는 것으로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추천합니다. 기원합니다. D 노선이 나오게 되면 서부광역철도를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D로 환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교통이 지금 현재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골드라인 하나가 김포공항까지 가죠.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저 콤팩트 시티 새로 생기죠. 검단 신도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죠.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걷다가 이제 저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여기 창릉 신도시 막 생깁니다. 지금 요 한강 따라서 또 신도시가 계속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골드라인 출근에다가 막 저 3명이나 막 하루에 선 상태로 실신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도 있고, 그래서 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여기 쭉 따라서 이렇게 빨리 완공되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러면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그러면 2030년이면은 올해까지 합해서 7년이에요. 근데 올해 벌써 반도 넘게 지나갔죠. 그러면 6년 반입니다. 6년 반이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입주하셔가지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면 금방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인구 60만 8,904세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60만 돌파할 거다 막 그랬었는데 벌써 돌파하고 8,9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전국 인구 증가 1위가 계획된 게 아닙니다. 인천 서구 인구 증가 추이 2023년 7월 말 현재.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와, 이거 2013년에 49만 명이었는데 23년에 60만 8,900, 6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증가 추세가 점점 가팔라집니다. 이 추세가 아마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시대에 인천 서구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 깡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많아지는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 인구 계속 오르는 모습 좋습니다. 6월인가 7월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검단에 들어오는 입주 단지들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지금 서구 중심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도 꽤 많은데 3, 4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더 기대되네요. 검단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서구는 청라 신도시 있죠? 그 옆에 또 루원시티가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루원시티 그 옆에 그 현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모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루원시티도. 청라 신도시는 이제 거의 완성됐지만 루원시티는 무지막지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권은 앞으로 발전될 지역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검단구 쪼개지는 거 아닌가요? 빨리 검단구 분구되면 좋겠네요. 서구도 발전, 검단구도 발전, 다 좋을 듯.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지면 백화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호호. 김포시보다 많네. 인구수가 좋으니 화력도 세질 듯 합니다. 인구수가 깡패. 서울 송파구보다 많네요. 앞으로 나올 서구 분양단지도 흥할 듯. 왕길역 로얄파크 시티 준비 중. 서울 송파구 인구 66만 명이에요. 인구수가 깡패 101역. 안화 유승인의 비역세권인데 왜 길을 쓰고 100일이라고 하는 거요? 걸림없이님이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인구 1위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66만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거를 따로 마실 거라고 지금 방송에서 난리들입니다. 그리고 2위가 서구입니다. 서구가 지금 60만이죠. 6만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걸 내년에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왜냐? 신규 입주 단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따라잡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1위는 송파구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송파구보다 많네요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1위가 송파구고 전국 2위가 서구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이요. 그랬는데 저도 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최고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라고 봅니다. 고수님 늘 알려주세요. A주택은 2018년 12월 구입 2022년 3월까지 실거주. B주택은 루원인데 2018년 11월 분양 당첨. 당시 무주택. 2022년 3월에서 2023년 8월 현재 거주 중. A주택 23년 10월 매도 잔금 예정. 비과세로 알고 있음. B주택도 팔고 다른 아파트 매수하고 싶어요. B주택은 언제부터 비과세인가요? A주택 팔고 2년 뒤인가요? B주택 등기 후 2년 뒤인가요?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로 A 팔고 B 팔아도 비과세 됩니다. 재기산제도 없어짐. 오, 감사합니다. 안전빵으로 비잔금을 내년으로 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합산과세 안 된다고 하지만요. B주택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24년 2월부터 비과세라 하셔서 24년 2월 이후에 발생하기입니다. 루스 1이에요. 감사합니다. A 팔고 다시 일시적으로. 아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두 채 팔고 한 채는 아마도 자산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실거주는 만족하실 거고 일시적